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자료형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죠? 그리고 연산자, 조건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뭐 자료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표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죠. 왜냐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기능도 달라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비트 체계도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크기가 같아도 그 비트 표현 방식, 표현 체계가 다르면 우리가 그걸 구별을 해줘야 되고, 같은 체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크기에 따라서 1바이트냐 2바이트냐 4바이트냐에 따라서 값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그걸 명백히 구분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구별하기 위한 용도가 자료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참고자료, 자료형이랑 서식 지정자,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계속 보면서 익히시면 돼요. 이런 거를 볼 때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걸 한 번에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외우시지 마세요.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뭔가를 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문법 같은 것도 있죠. 뭐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쓰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문제를 풀어보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몸에 익는 거지, 이거를 막 억지로 외우거나 그러는 게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학문이라기보다는 기술이라고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몸에 익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조건문 같은 경우, 자, if 이용해서 조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조건문이라는 건 내가 어떤 명령어를 컴퓨터한테 조건적으로 수행시킬 때, 그렇죠? 무조건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수행시킬 때 작성할 수 있는 구문이고요. 문법이고, 이런 것 역시 이제 문법이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외워야 되는 영역인데, 이것도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안 된다라기보다는 잘 안 되고, 그냥 쓰다 보면은 문법적으로 틀려요? 그러면은 또 써보는 거예요. 계속 쉬운 구조를 먼저 그렇게 해서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조건이 들어오죠. 문장이 들어옵니다. 어떤 문장이 들어오냐면 참, 거짓, 맞다 틀리다로 귀결될 수 있는 문장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숫자를 다루고 그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맞다 틀리다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엔 주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참거짓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면 실행하고 맞는 말이 아니면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부문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행해야 될 조건, 실행되어야 할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자, 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 엊그제 이렇게 했었어요. num1이 num2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때,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얘가 크거나 얘가 크거나죠. 뭐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뭘 먼저 빼도 상관없죠.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누가 더 큰지만 따지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num1이 크다 라고 결론이 나면 당연히 num2가 크다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이 조건이 맞으면 이 조건이 절대 실행될 수가 없죠. 실행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상호 배타적이라고 하죠. 얘가 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면 얘가 안 되고, 그렇죠? 자, 그런 상호 배타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 따지면 나머지 결과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if문 두 개는 그냥 독립적인 걸로 보고요. 얘를 실행해서 얘의 결과를 얘한테 미치지 않습니다. 얘는 얘대로 실행하고 얘는 또 얘대로 실행해요. 이건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푸는데, 또는 시험 문제를 푸는데 보기가 있어요. 1번이 이미 정답이 확실해요. 그래서 1번 정답을 체크했는데 2번 보기도 보고 3번 보기도 보고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죠. 그죠? 1번이 정답이 딱 됐으면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시험 시간도 있는데. 근데 1번 체크를 하고 2번 보기 보고 3번 보기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비효율적인 거를 컴퓨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효율적으로 하려면 얘가 결정이 되는 순간 얘는 쳐다도 안 보죠. 얘가 결정이 되면 얘가 일어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아니라면 얘가 무조건 얘가 실행돼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구조를 자, 우리가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면 무조건 너미가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미가 너미1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고 else라는 걸로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 라는 구문이 돼요. 요게 맞으면 이게 실행이 되고요. 요게 틀리면 요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딱 두 개의 경우에서만 우리가 두는 거죠. 너미 1보다 다시요. 너미 1보다 아이고 말이 꼬이네요. 너미 1이 너미 2보다 큰 조건, 큰 경우,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너미 1이 너미 2보다 크지 않은 조건이 되겠죠. 그죠? 너미 1이 너미 2보다 크지 않은 조건은 무조건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이것도 또 이렇게도 따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자, is then 자, 요렇게 한번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자, 1이라고 언더바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1이라고 하면 1은 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1이면은 남자라는 얘기고요. 2면은 여자라는 얘기. 그래서 남자면은 저는 남자입니다. 출력을 하고 불가끔 해주고요. 아니면 여자입니다. 해주면 되겠죠. 자, 둘 중에 하나만 실행돼야 되죠.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지맨이 1과 같으면 저는 남자입니다. 그죠? 남자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지맨이 1이 아니라 2면 0으로 바꿀게요. 0으로. 이지맨이 0과 같으면 여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남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여자잖아요. 그죠?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은 없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안 하죠. 자, 이럴 때는 이지맨이 1인 것만 먼저 따지고 아니면은 뭐 0이건 1이건 2건 이런 거 이제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아니면 무조건 여자니까. 이런 구조에서도 여기를 이제 LG로 이렇게 바꿔서 잠시만요. 이렇게 저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이 아닌 그 다른 모든 경우 1이 아닌 모든 아무런 숫자라 넣어도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힘들게 몇인가를 따질 필요 없죠. 굳이 이제 0이 여자라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1만 아니면 다 이제 여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else라는 걸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의 뭐라고 하죠 이거를? 자, 어떤 아이가 몇 학년인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나이라는 걸로 이 아이가 몇 학년인지를 볼 겁니다. 몇 학년이 아니라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어떤 학교. 자, 세상에 이제 경우의 수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만 있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남자, 여자 같은 경우는 딱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양자택일이죠.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죠? 근데 꼭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이제 유치원을 가거나 초등학교를 가거나 중학교를 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치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한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이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거나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중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하죠. 그렇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다니는 일은 없겠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곳을 말하게 하고 싶은 거죠. 출력하게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유치원 다니는 나이는 무조건 유치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아이의 나이가 8살보다 작을 때이죠. 자, 초등학교를 다닐 땐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보다? 14살보다 작을 때죠. 13살까지가 맞나요? 8, 9, 10, 11, 12, 13. 저 13살까지가 좀 6학년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는 에이지가 17보다 작을 때죠. 17, 18, 19가 고등학생 1, 2, 3학년이니까.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이제 20살보다 작을 때. 그리고 대학교는 에이지가 20살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자, 좀 많아, 5개라서 좀 문법을 많이 만들긴 했는데 많이 만들어보는 게 좋죠. 처음에는 손에 익혀줘야 되니까 문법에.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조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행을 해보시면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의심 없이 따라오셨다면 맞는 말이야,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나오네요, 그죠? 그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 짜신 거죠. 자, 뭘 잘못 짰냐면 여기 잘못 짰죠. 14살보다 작다고 무조건 초등학교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 8살보다 작은 건 유치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진 거다? 에이지가 8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죠. 그죠? 그리고 14살보다는 작아야 초등학교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거 안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사이값 표현이 안 돼요. 자, 이런 표현은 안 되고요. 이거를 쪼개서 생각해야 돼요. age가 8보다 이상인 경우랑 age가 14보다 미만, 작은 경우,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age가 14보다 작으면 여기 중괄호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바로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따져야 돼요. age가 8보다는 크냐? 8보다 작으면 유치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라고 미리 너무 섣부르게 결론을 내시면 안 되고, 14보다 작은 거는 확인을 했다. 그러면 8보다 큰지도 확인을 해야만 초등학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이렇게 if문 두 개 써야 돼요.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학교라고 결론을 내려면 14보다 age가 크거나 같은지를 봐야 되죠. 그죠? 이거 왜 이걸 붙이는지는 아시겠죠? 8보다 작은 경우가 유치원이고요. 8부터는 초등학교니까 8 포함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age가 얘는 1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따로 할 필요 없죠.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대학생. 뭐 대학교는 졸업이 언제인지 다 모르니까 일단 20 넘으면 그냥 대학교라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짜야 올바르게 짠 거고요. 실행을 했을 때 딱 초등학교 한 번만 나오죠. 나이를 16살로 바꿔보면 고등학생이라고 나오겠죠. 중학생이네요. 중3. 자, 여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이값 같은 거 표현하고 싶다. 그러니까 조건을 두 개, 조건 두 개잖아요. age가 14보다 작고 age가 8보다 크거나 같고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 하나를 표현할 때는 if문 하나를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은지 사이값 표현할 때도 그 따지고 보면 조건 두 개인 거잖아요. 조건 두 개를 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처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파이썬 하신 분들은 파이썬 했으면 됐잖아요. 파이썬 빼고 웬만한 언어에서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if문 하나 두 개 썼죠. 조건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자, 결국 이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치원 만약 나이가 6살이에요. 6살이에요. 그렇죠? 유치원 다니는 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갈 일이 없죠. 중학교 갈 일도 없고 고등학교 갈 일도 없고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따져주지 않으면 이게 얘네도 다 실행이 되거든요. 유치원 결정 났다고 해서 이거 실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실행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의 그 연관성을 전혀 몰라요. 이거랑 이거랑은 그냥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결정 났다고 해서 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자, 근데 아까 LG 같은 경우는 요거 아니면 이제 요거 실행하는 구조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일 때 또 하나 선택하는 방법.
이 두 개의 조건을 요 if은 요 if문이랑 요 if문 두 개를 역시 LG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LG로 요 if문 요 if문 두 개가 연결이 되죠. 그럼 이제 얘가 실행이 되면 얘네들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하죠. 얘가 결정되면 얘는 실행되지 않아요. 얘가 아니라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랑 비슷하죠. 근데 얘는 else하고 실행문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 들어갔죠. 왜냐면 조건이 몇 개 더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두 개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셋 중에 하나, 뭐 넷 중에 하나, 다섯 중에 하나, 이렇게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늘리고 싶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의미해요. 뭐뭐할 조건, 뭐뭐할 조건. 이런 경우의 수를 늘리고 싶다. 그럼 그 경우의 수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else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else로 연결하시면 돼요. else로 연결. 자, 그럼 5개의 경우의 수잖아요,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10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자, 10이면은 일단 유치원은 아니겠죠. 그럼 요게 만족을 못하죠? 그러면은 그제서 이제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족을 하죠. 초등학교라고 실행이 되고, 이게 실행되면 요 밑에 이제 결정 났잖아요. 요것들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실행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교 잘 나오죠? 별로 그 결과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LG를 쓰면 뭐가 좋냐면, 자, 일단 요거 있죠. age가 10이면 여기에 만족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를 못하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실행되면 여기까지 안 내려옵니다. 다시요. 이 조건이 맞아서, 그렇죠? 이 프린트 F 유치원이 실행이 결정이 되죠. 밑에 있는 건 전혀 실행이 안 돼요. 요게 실행되는 건 요게 이제 참이 아니어서 요걸 실행 못했을 때만 여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LG로 연결을 하면 요 조건이 하나가 결정이 나서 실행이 되는 순간 끝나요. 이 밑에 있는 조건들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요. 만약에 제가 10이라고 했죠, LG를. 그럼 얘가 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짓이 되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럼 실행을 못했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요거 아까 이거 안 따져가지고 엄한 게 다 실행됐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지워볼게요. 이걸 지워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age보다, 자 다시요, age가 8보다 작으면요 여기까지 안 옵니다. 이 if문까지 안 와요. 근데 이 if문까지 와서 실행이 됐다라는 건 age가 무조건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왔다는 얘기거든요. 지워도 돼요, 이렇게. 조건 하나 우리가 안 따져도 되죠. 왜냐면 위에서 따진 거는 이제 안 따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14보다 큰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14보다 작으면 여기서 걸려서 끝나요. 여기까지 안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1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따질 필요 없죠. 자, 마찬가지 이유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아까 우리가 좀 처음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 초등학교 딱 나오고 끝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실행되는 순간 나머지는 실행되지 않는다.
없죠. 자, 우리가 그리고 5개의 경우의 수만 더 써요, 만약에. 그럼 4가지를 다 따져봤는데 아니래요. 그럼 무조건 나머지죠. 그죠? 이럴 때는 역시 아까처럼 이 LG를 이용해서 조건 필요 없이 대학교로 이제 나머지 경우는 다 대학교를 빼버리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이 중에 반드시 하나를 실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 4개 실행 안 되면 무조건 얘가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면 뭐 에이지가 2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질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서 이 4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걸 빼는 거예요. 조건 따질 필요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쓸데없는 연산을 줄일 수 있죠. 유치원이 한번 결정되면 나머지는 연산 안 하니까, 그렇죠? 어떤 그 성능상의 이점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건 짜기가 편하죠. 그렇죠? 위에서 한번 따진 조건을 밑에서 안 따져도 되니까, 아까처럼 막 이 품은 2개 써가지고 사이값을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서 한 몇 개만 풀어보면 딱 느끼면 아, 이래서 쓰는구나, 이럴 때 쓰는구나.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조건문 문제를 몇 개 더 드릴 건데, 이걸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페이지 3일차 새로 고침 해보시면 문제 3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를 다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코드.org 또는 코드업 기초 백제 하고 계시겠습니다.